우리가 이제 실험 같은 거를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많이 봐왔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HC1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HC2라 그러다. 타이트 슈퍼컨덕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입 1 슈퍼컨덕터는 어떻게 되지?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초전도가 한꺼번에 깨진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B 필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필드를 걸어주면 초전도체 내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슈퍼커런트가 흘러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들어가게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지. 그랬다가 이제 볼텍스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슈퍼커런트가 점점 세지지 못하고 들어가면서 슈퍼커런트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들을 유전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B 필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B 필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말이지, 여기까지는 초전도체 내부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들어가질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초전도체 내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B 필드가 하나도 못 들어가다가 B 필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다. 이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이 슈퍼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예전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고서 했더니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더니 마그네틱 필드가 오지 못하도록 이쪽으로 지금 슈퍼커런트가 표면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러면 B하고 H 사이의 차이가 이제 M이 되는 건데, 필드를 걸어줬는데 이 B 필드가 안에 아무것도 필드가 안 걸려 있으니까 그 차이가 H하고 B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은 M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M을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 안에 계속해서 제로니까 필드가 H 필드가 커지고 그러면은 제로하고 H 필드의 사이는 점점 커져가지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커져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못 들어오게 하고는 슈퍼커런트가 점점 커져서 슈퍼커런트가 이제 커지는데 어느 순간 HC1이 되면 이놈이 하나가 이제 툭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고 세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외부에서 걸어준 거하고 안에 들어간 필드의 차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의 그 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 오늘은 요 커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전화 왔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수업 중입니다. 전화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커브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예요. 자, 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요 동네를 보면 HC연이니까 처음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들어가요. 한 놈이 들어가, 볼텍스 한 놈 들어가고, 두 놈 들어가고, 세 놈 들어가고, 네 놈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이 넓은데 요 놈이 볼텍스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이제 거의 제로가 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HC원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둘 사이,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람다 자승보다 이제 굉장히 크다 이거야. B를 파이 제로로 나누면은 넘버가 나오잖아. 넘버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리의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거리의 자승꼴이 되는 건데 그게 람다 자승보다 굉장히 이렇게 큰 경우, 그런 경우가 H가 HC원으로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중간의 거리는 H가 HC원보다도 상당히 크고 HC2보다도 상당히 작은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경우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되느냐 하면 볼텍스 사이의 거리의 자승이 코어런스 랭스보다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람다 자승보다 굉장히 작은 그런 영역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런던 리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경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건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필드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M을 H의 함수로 아주 지극히 당연히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H가 HC2 경우에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도 이것도 당연히 알 수 있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거의 어프록시메이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요거 H가 HC1하고 HC2 그 사이, 요 사이, HC1보다는 상당히 크고 HC2보다 작은 크고 이 코딱지만한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HC2 바로 근처에서 여기에서도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요거를 맨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게 아브리코소프. 아브리코소프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알아냈고, 맞지? 아브리코소프가 알아냈지? 이쯤 누가 알아냈더라? 이것도 아브리코소프가 알아냈을 거야 아마. 알아낸 사람은 둘 다 아마 아브리코소프고, 이거는 런던 이퀘이션을 가지고 알아냈고, 요거는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근데 뭘 했느냐면 approximate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제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보면 이거는 이게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보면은 뭐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오도 파라메타의 자승에다가 오도 파라메타의 사승꼴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사승꼴로 되어 있는 거를 풀이에는 저렇게 놓고서 저기에서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만 딱 구해내면 그러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그치? 통계역학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티션 펑션을 구해냈다는 얘기인데, 이 파티션 펑션을 만약에 구해내면은 문제를 다 푼 건데, 파티션 펑션을 사승항이 들어가면은 파티션 펑션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자승항까지는 이제 구해내고 사승항까지는 이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그젝트 솔루션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이그젝트 솔루션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경우에서는 구해낼 수가 있다. 왜 구해낼 수가 있느냐 하면 요 근처에서 보면 H가 HC2 근처에서 보면 초전도가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고, 초전도가 굉장히 약해진 부분에서는 오도 파라메타가 작으니까 자승항은 킵할 수 있는데 사승항은 거의 버려도 될 정도예요. 사승항을 거의 버려도 되는데 완전히 버리지 말고 그거를 퍼터베이션 처리를 하더라도 워낙 그 항이 작으니까 퍼터베이션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리코소프고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의 폼을 가지고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풀어낼 수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아예 긴즈버거 란다우 방정식 쓰지 말고 더 간단한 모델 런던 방정식을 쓰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도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 누가 했느냐면 아브리코소프가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 바로 이 부분, 이것도 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 부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요. 연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으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연속적이지만 요 놈이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기울기가 달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연속적이지만 기울기는 달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에 오른쪽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기울기가 무한대가, 연속이지만 기울기가 무한대가 된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자. HCN이라는 거는 뭐냐면, HCN은 거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갈 때는 말이지,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땡겨드릴까요? 땡겨봐. 내가 갈까? 대신에 땡기기 대신에. 야, 근데 이게 땡기느라고 뭐 이게 뭐 얘기했지? 이게 왜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고 세컨이냐? 이게 바로 요 직전은 어떻게 되니? 바로 요 직전은 볼텍스가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지. 바로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볼텍스가 한 개 들어간 거야. 그러면 0하고 1 사이는 어떤 거냐? 그럼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페이스 트랜지션이 되기가 어려운 거야. 0하고 1 사이는 점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티뉴어스 페이스 트랜지션이거든. 그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기울기로 나온다. 이게 기울기에서 무한으로, 이 기울기의 무한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연속으로 가지만 기울기는 불연속이고 왼쪽하고 오른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요 모양새,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HCN 바로 그 리미트에서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할 거고, 요 중간 거를 유도를 할 거고, 이 마지막 거를 유도를 하겠다. 그런데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느냐? No way. 오늘은 못해요. 그 사이사이를 메꾸려면은 새롭게 다른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른바 하우앤드 클랩 모델이라는 거고, 거기에서는 솔직하게 자승항하고 사승항 다 넣어요. 그런데 이그젝트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해밀토니안 놓고서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할 때는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가지고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퍼터베이션 가지고서 신통치 않다 그럴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
상당히 이그젝트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이른바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넣고 이그젝트하게는 모르지만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넣고 그거를 포탄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양자역학에서 밥 먹듯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 근데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좋은 거를 쓰면 쓸수록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투이션이 딱 들어가는 거죠. 인투이션이 들어가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제대로 된 거 좋은 거를 쓰도록 하고 또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에다가 베리어블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신 베리어블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망하는 거지. 너무 어려워지지. 계산량이 이제 많아진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워드 클랩 모델은 안 해요. 이 책의 리미트를 넘어섰고. 근데 우리 실험실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하워드 클랩까지 다 해가지고 이그젝트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도사처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주 재미 많이 봤어요. 아주 재미 많이 봤어. 진짜야. 믿거나 말거나. 왜 재미 많이 봤냐면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오면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야 돼. 마그네타이제이션 왜 여기서?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부터 우리가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재가지고 코어런스 랭스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재가지고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베이직 파라메타를 재야 되는데 이 베이직 파라메타 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 고온 초전도체. 왜? 고온 초전도체는 자이렉틱 초전도체하고 달리 길이 방향에 따라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달라지고 초전도 파라메타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에다가 아나이소트로피를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상들 좀 더 가미하고 이게 아브리코스프 런던 리밋이나 긴지보글 란다우 조어 리밋 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아나이소트로픽한 경우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그걸 한 번씩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러냐? 근데 뭐 여기서 잘난 것도 좀 있지만 말이지.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리 방에 저 MPMS가 한 대가 있잖아요. 저 1년 내내 이제 돌아갔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 가면은 2대인가 3대인가 있어. 몇 명이 쓰느냐 하면 200명이 있어요. 그 디파트먼트 있는 사람이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근처를 한번 재겠다. 그럼 3시간마다 재도록 돼 있어. 3시간 만에 그 실험을 끝내야 되고 다음 사람이 그때까지 왔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권리가 있어. 뭐냐면 샘플을 꺼집어내고 던져버리고 지 샘플을 넣을 권리. 왜? 우리는 뭐 한번 잰다 그러면 뭐 반성들 해야 돼. 뭐 하루씩 재고 뭐 TC 재고 그러는데 거긴 3시간마다 이렇게 재거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이거 한번 마그네타이션 온도도 변하고 필드도 변하고 쭉 해서 마그네타이션 재려면은 미니멈 잘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해도 일주일이 걸리거든. 그 다음에 뭐 시료가 좀 비실비실했다 재보니까 그럼 또 다시 재면은 2주일 3주일 재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데서는 2주일이나 3주일 동안 한 시료를 놓고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 1년에 한 번. 여름방학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잴 수 있어요. 우리 방에 MPMS가 몇 대가 있느냐면 2대가 있죠. 2대를 가지고 그냥 재는 거야. 뭐 2주고 3주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여건이 마련이 됐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도가 텄으니까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시료만 뜨면 그냥 논문이 나오는 거야. 뭐 세상에 이런 금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새로운 시료가 나오면 한 번씩 이거 딱 제발 온라인 딱 해가지고 한 번 재면 그냥 원 피지컬 EVP 개런티드 아니면요. 응? 안 됩니다. 개런티드인데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새로운 물질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아나이소트로피가 얼마가 되는지 코헤런스 랭스가 얼마가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거가 있어야 리서치를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 많이 봤어. 논문 리스트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이게 논문 리스트가 이렇게 쫙 해서 떠야 된다고? 그러면 좋겠다. 편집해? 편집해 동진이보다 하든지. 그 편집할 시간 있으면 공부해. 응? 네. 자 그래서 뭐부터 할까? 지금 요 근처인데 요 근처부터 한번 해보자. 응? HC형 근처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걸 하려면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느냐면 슈퍼컨덕터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S자를 썼어요. 슈퍼컨덕터 0이라는 거는 뭐냐면 0이라는 거는 B필드가 0인 거에 비해서 B필드를 걸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자 에너지에다가 일단 t 이퀄 제로라고 생각해. 에너지에다가 빼기 ts 그거는 이제 제로가 되고 그쪽 부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몰초 프리 에너지가 아니라 깁스의 프리 에너지일 때는 pH를 4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pdv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pv하고 고체 물리에서는 조기가 이제 압력을 가한다, 웨이브에 힘을 가한다, 뭐 이런 건데 그 대신에 여기에 pH 텀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점을 이제 찾아가야 될 거다. 그러면 베리아블이 뭐냐?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점을 찾아간다.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점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뭐가 변하면서 미니멈점이냐? 이게 답은 자거나 뭐가 변하면서 이게 몇 가지 베리아블이 있는데 B가 변하면서 베리아블이 이제 B예요.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H필드를 걸어줬을 때 이 안에서 B필드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가면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 거냐, B필드가 어떤 모양을 어떤 컨피그레이션으로 어떤 값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베리아블이다 이게요. 그래서 B필드가 베리아블로 되면서 프리 에너지가 B필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미니멈점을 찾아갈 거냐 하는 게 지금 자 그럼 첫 번째 H가 HCM보다 작을 때는 우리 다 알아요. 실험을 해서 알아. HCM보다 작을 때는 B필드가
0일 거다. 그럼 저 깁스 프리 에너지가 B 필드가 0이 될 때 미니멈 점을 찾아갈 거다. 자, HC1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파이 엡실론 1의 파이 제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H가 HC1 중에 다 계산했잖아. 그지? 자,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저렇게 되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볼텍스 한 놈이 있을 때 이온이라는 에너지인데 단위 면적당 볼텍스의 개수가 n개가 있는데 볼텍스의 개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왜 i를 j라고 큰 걸로 하냐면 더블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은 이 투원하고 이 원투하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인터랙션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더블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요거는 웨이브에서 이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정의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B에 H에 4파이 써놓고 B에 HC1에 4파이 써놓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면은 pH의 4파이가 이거보다 작다 이거야. H가 HC1보다 작으니까 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HC1이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더한 거, 두 개 더한 게 파지티브 넘버다 이게. 파지티브 넘버.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볼텍스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라 그러는 건데,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 항상 포지티브 넘버야.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는데 H가 HC1보다 작을 때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 안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쪽이 0보다 크고 이쪽이 0보다 커요.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언제냐? B가 0이 되면. B가 0이 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B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0이지. 전체가 포지티브 넘버인데 0 이상인데, 그러면 미니멈 점이 얼마냐면 0이라는 점인데, 그 경우는 B가 얼마가 되는 점이냐면 B가 0이라는 점이다 이게. 그래서 H가 HC1보다 작으면 초전선 내에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 멋있지? 이때 나와서 감격스러운 거야. 예? 자연을 내가 제대로 기술하고 있잖아. B가 0보다. 이게 HC1보다 H가 작으면은 B가 0이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자, 그러면 H가 HC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자연을 제대로 기술을 하려면 B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B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일 때 미니멈이 되는 점일 거다 이게. 그러니까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구해보면 아까는 HC1이다 그럼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B 필드가 0인 경우에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 거냐? 이번은 그렇게 되지 않고 0이 아닌 점에서 프리 에너지의 미니멈 점이 나타날 거다. 베리아블은 뭐냐면 B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점을 찾고 싶고 그 점에서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점을 찾으려면은 프리 에너지의 미니멈 이거 이퀄 제로가 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위에서 해놨으니까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B 필드에 대해서 미니멈 미분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엡실론 1에 파이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H에다가 5파이 그 다음에 라운드 자,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요. B에 대해서. 자, 다른 거 다 계산하기 쉬운데 세 번째 항은 적어도 계산하기가
까리까리까리까리하다. 왜? 이거를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B 필드는 무엇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은 E의 I, J는 H의 HC1에다가 4파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왼쪽 부분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왼쪽 부분을 계산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저거를 계산을 내는데 칠판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에너지를 그런데 말이야 H가 HC1 근처 기울기가 절벽을 이루는 그 근처에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코딱지야. 너무 조금 해. 그치? 왜냐하면은 그 넓은데 볼텍스 한 개 들어가느냐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크거든.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엄청나게 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코딱지. 조그매. 그래가지고 요거를 미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페네트레이션 뎁스 밖에서는 인터랙션이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거 예전에 다 계산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 있고 코딱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야. 그런데 삼각형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 삼각형인 경우. 왜냐하면 삼각형인 경우가 더 사각형인 것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요. 삼각형인 경우는 G가 얼마더라? G가 6인가? 삼각형 이렇게 놓고서 요거 이렇게 삼각형 격자를 이루면은 자기 옆에 몇 개 있느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어요. 삼각형인 경우는 G가 6이고 사각형인 경우에는 G가 얼마지? 현수가 G가 얼마지? 병진이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마. G가 사각형은? 오! 현수가 사각형 격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사각형인 경우는 제일 가까운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그 다음에 네 개. 동진이가 4개라고. 4개야. G 이퀄. 그러니까 G 이퀄 6을 넣어가지고 계산하자.
그래서 G 대신에 6을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써가지고 이제 보면은 B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B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좀 한 줄을 빼먹었지만 전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한테 한 줄 빼먹어서 이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동진아, 전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한테 땡겨드려라. 요거 손가락 있는 거 다른 데 땡기지 말고 손가락 있는 데. 친절도 해라. 우리 너무 친절해 보면. 이게 B가 어떻게 되느냐면 B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야. 어? 구했던. 지금 우리가 이거 HC형 근처에서 B 구했으니까 M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 M은 H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B는 어떻게 되죠? B는 0이었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아까 연속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가 인피니티 연속이지만 인피니티 슬롭을 가지고 있고 요거 연속이지만 인피니티 슬롭을 가지고 있다. 그걸 한번 유도해 보자 그랬거든. 그 진짜 나왔는가를 보자. 진짜 나왔는가를 보니까 B를 보니까 어느 근처? H가 HC형 근처에 H가 HC형보다 커야 돼. 로가리즘이 간에는 0보다 커야 돼. 그지? 리얼 넘버가 나올래. 그러니까 H가 HC형보다 클 때 바로 오른쪽이야. 와, 이게 제로 아니야? 그래. 바로 오른쪽으로. 리미트에서. 인피니티가 이 아니 인피니티죠. 인피니티. 로고 취하면 얼마가 되지? 로고 인피니티니까 인피니티야 이거. 로가리즘 붙여서 굉장히 슬로우한 인피니티가 되긴 하지만 인피니티 분의 1이지. 이게 제로해. 그러니까 연속이야 이게.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0. 이놈이 말이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을 하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분을 하면 이게 인피니티가 돼 이게. 그치? 이거 미분해봐. H에 대해서 미분해봐. 이게 인피니티가 돼. 그래서 요 우리 모양새를 다 알아. 요 모양새. 마그네타이제이션의 HCM 바로 위에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B 필드가 HCM보다 큰 경우. 바로 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놓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B는 HC연에서 연속이어서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을 나오게 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변하는 그것 때문에 자체는 세컨 오더지만 슬로프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인피니트 하게 된다. 여기까지 질문.
중간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하자. 중간 경우는 아까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아까 같은 공식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배운 다음에 보면 논문에서 그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논문 읽을 때 보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이 논문을 읽으면 무지무지하게 논문 읽기가 힘들어. 자, 지금 요 경우는 이렇게 천연도 제안을 보면은 짜자잔짠짠짠짠짠짠 뭐 이렇게 볼텍스가 짜자잔짠짠 이렇게 볼텍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야, 그지? 근데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더라. 에너지가 제일 삼각형 프리 에너지 구해보고 사각형 프리 에너지 구해본 다음에 보면 삼각형이 조금 더 작아.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를 구해야죠?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B필드에 대해서 미니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프리 에너지를 알면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프리 에너지를 보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를 다 넣어가지고 재야 되겠다. 이게 이런 거를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고 프리 에너지를 구하고 이러는데 요즘까지는 한 놈이 있을 때, 두 놈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구했지만 여러 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 아직 구하진 않았어요. 자, 이런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구하자. 그러면 이거 구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건가를 한번 이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요즘 시간에 볼텍스 한 놈이 있고 볼텍스 또 한 놈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구했는데 지금 한 놈이 있고 다른 놈이 있으면 여기에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흘러. 여기도 이제 슈퍼커런트가 흘러요. 여기도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 뎁스만큼 뚫고 지나와. 근데 그런 놈이 몇 개 있느냐? 한두 개 있느냐? 아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 몇 개가 있느냐? 끝없이 많이 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결국 미니멈 점은 레귤라 어레이를 가지고 있을 때 미니멈 점이 되더라 이게. 이레귤라하게 뭐 찌그러져 있고 짜그러져 있고 쭈그러져 있고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레귤라 어레이를 만들 때 이제 자, 그래서 삼각형인 경우하고 사각형인 경우를 이걸 푸는데 이런 것들을 풀려면은 한 놈이 있는 경우에는 런던 방정식 가지고 푸는데 두 놈이 있고 세 놈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모디파이드 런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modified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를 놓고서 아까 프리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이렇게 레귤라하다는 얘기는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 어떤 규칙이냐면은 이만큼 가고 그만큼 가고 그만큼 가고 이렇게 가면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피리오딕한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피리오딕한 경우에는 이거를 리얼 스페이스보다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해요. 박민성 맞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굉장히 편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인 경우나 사각형인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인 경우, 사각형인 경우에는 레티스 격자가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이제 레티스 격자들이 나타나요. 자,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갔다. 근데 삼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만큼 가도 되지만 그거의 반만큼 가고 루트 3배만큼 올라가면 그쪽이 이제 새로운 격자들이 나타나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반만큼 가고 그거의 루트 3배만큼 올라가면 다른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래 A1, A2를 알면 그 다음에 레스프리컬 레티스 벡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스프리컬 레티스 벡터 용어는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은 키텔에서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Q2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 키틀이 또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지금 키틀 개정판 만들고 있다. 그거 할까 그랬을 때 아이 바쁘다 그러면은 되는데 말이지. 그러지 않고 또 잘난 척 하느라고 말이야. 아, 제가 할게요. 뭐 이래가지고 나 바쁘고. 아니 내가 바쁘다고 너도 너는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이제 책 번역하느라고. 응? 동시에 한번 땡기자. 연애하는 사람하고 번역하는 사람. 바쁜 사람들. 잘 나오냐? 꽉 차요. 꽉 차. 자, 그래서 이거를 레스프리컬 레티스 벡터로 이제 바꾸겠어요. 레스프리컬 레티스 벡터로 바꿔요.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면 되지, 그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면 이게 이제 하기 전에 요거를 요렇게 한번 써보자. 남부장 생겼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H가 우리는 간단한 경우로 해가지고 H가 G 컴포넌트만 있는 경우를 지금 마그네틱 필드 볼텍스가 G 쪽으로만 가는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렇게 되고 자, HG를 푸리에 컴포넌트로 이렇게 썼어요. HQ에 EIQR에 이걸로 푸리에 컴포넌트로 썼어.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곱해. 뭐를 곱하냐면 익스포넨셜의 I에 Q 닷에 이걸 곱한 다음에 이걸 곱해요. 요거 Q 프라임을 한번 아니지 요거를 곱해요. 요거 Q 프라임을 이렇게 해서 곱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하면 Q하고 Q 프라임하고 다르면은 오실레이션 항이 있고 같으면은 콘스탄트 항이 되니까 썸메이션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가 죽어버리지, 그지? 같은 경우만 이제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곱해서 보면 곱한 것까지 내가 쓰자. 지방 방송. 여기만. 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가 뭐냐면 델타 방정이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Q하고 Q 프라임하고 같은 경우에 살아남고 나머지 경우에는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하고 Q 프라임하고 같은 경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남고 이제 HQ가 어떻게 되느냐면 HQ가 1 플러스 람다 자승에 Q 자승 이렇게 되고 그래서 HG가 이거를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H가 어떻게 되느냐면 H가 B 이렇게 쓰고 시그마 써놓고 1 플러스 람다 자승에 Q 자승에 2의 I의 Q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모든 Q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하는 이런 폼으로 된다. 그리고 이거 전 공간에 대해서 이게 뭘 곱하냐면 인테그레이션. 이게 사실 이거 빠진 거 안 나요, 그죠? 인테그레이션 DA를 하면 이거 전 공간에 대해서 하면은 R equal 0가 되는 부분에서 하나 살아남아 가지고 썸메이션 1이 돼 가지고 n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H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니까 아까 만족되고 있는 그 H가 만족하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H를 우리가 구해낸 거거든. H를 보면 이게 피리오딕 함수예요. 이거 보면 뭐지? H는 피리오딕 함수야. 그러니까 레티스만큼 가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이게 피리오딕 함수예요. 이게. 피리오딕 함수에 왜냐면 Q.R 해가지고 R이 레티스만큼 가면은 2파이가 돼가지고 익스포넨셜에 2파이 이게 되면은 그게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피리오딕 함수가 되거든. 이게 멋있는 함수야. 왜 멋있는 함수냐면 그 많은
볼텍스들이 있을 때 임의의 R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다. 멋있는 함수야. 그래서 피리오딕한 거 다 나왔지. 이쪽 코어 저쪽 코어 저쪽 코어 그 코어에서마다 뭐를 주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에 영향을 주잖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그래서 modified 런던 방정식의 인포메이션이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modified 런던 방정식의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요것이 나왔더라. 아, 멋있어. 그럼 H 필드가 나왔어요. H 필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프리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프리 에너지. 프리 에너지. 자, 프리 에너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모든 점에서 RI 점에서 RI 이거 계산해보면은 요즘 계산한 거에 의하면은 각 포인트 볼텍스 코어가 있는 포인트에서의 H 필드 그거하고 이제 똑같아졌는데 각 포인트에서의 H 필드는 뭐하고 마찬가지가 되느냐 하면 각 포인트 코어 부분에서의 H 필드는 모든 코어에서 다 똑같으니까 한 놈에다 해놓고서 거기다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 코어에서는 마그네틱 필드 똑같아 피리오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곱해준 거예요. 요게 개수 곱해준 거죠. 요거 개수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어 부분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지금 계산을 했단 말이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그 값을 넣으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 썸메이션을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썸메이션을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H 필드를 증가시키면서 프리 에너지의 미니멈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느냐면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요 부분을 왼쪽에다 썼고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이제 뭐 보도록 하자.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리아블이 B예요. 베리아블이 B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잘 봐. 이게 H의 0이 B 함수예요. 그지? H의 0은 뭐냐면은, 이 볼텍스가 있고, 볼텍스 코어들이 있는데, 볼텍스들이 있는데, 볼텍스의 한 코어의 그 포인트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H 필드가 H0거든. 근데 이놈이 B 필드가 점점 증가하면, 그 안에 볼텍스의 개수가 증가하면, 이쪽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달라져. 왜냐하면 이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아지. 달라지잖아. 그지? 예전에 이제 다 기사는 그런 거 해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H0가, 콘스탄트가 이게 0이 아니에요. H0가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살아남는 항이에요. 이런 항을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B 값이 뭐냐면 거기에 B 값이 0이 아니더라. 이게 그렇게 B 값이. 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H의 제로를 우리가 알고 있어. H의 제로가 요거에 비례하느냐, H 제로가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조금 전에 계산을 했더니 1 플러스 람다 자승의 Q 자승에 비례하는 양이 뭐냐면 이제 H0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날리틱하게 계산이 된다는 게 참 고마운 거야. 이게 레귤러 어레이로 돼 있고 런던 방정식이 심플리파이드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만 하더라도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날리틱하게. 그래서 뭐 긴즈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서 무슨 파데 어프록시메이션 뭐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그젝트하게 풀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타났던 사람이, 그래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그래도 문장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안다 해가지고 한국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강연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딩핑리지. 딩핑리. 기억이 나니? 딩핑리? 기억이 나지. 그렇죠. 현숙이 기억이 나네. 오래간만에 딩핑리 아저씨 기억하고 있는 현숙이라고 하지. 교수님 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 누나가 얼굴이 커 보이면. 이렇게 앞으로 와야 비슷한 거 아, 같아. 크기가? 얼굴이 조마조마하네. 원래는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딩핑리 아저씨가 이 딩핑리 아저씨가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4승항 넣고 그거 계산하는 것도 이게 그래도 굉장히 자기 거에는 자꾸만 이그젝트하다 그러는데 내가 뭐가 이그젝트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 근데 그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맞겠지, 그지?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런던 방정식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가 계산이 된다 이게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하자. 요것도 계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야 되겠지. H0는 우리가 썸메이션으로 그거를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겠다 이게. 자, 일단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H 필드는 요거 더하기 요거네. 그치? 자, 그래서
조금 전에 H0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응?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야. 그래서 H하고 요 관계식이 말이지.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좀 더 관계식을 이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 Q가 말이야. Q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서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막 인피니티 나오고 막 이래. 왜냐면 Q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C분의 1 정도가 되고 가장 작은 게 람다분의 1 정도가 되나 그럴 거예요. 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해놓고서 이거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말이야.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피리어드 하는 거 아니야. Q 근데 이제 레시프리컬 레티스 벡터로 가면은 이 거리분의 1이 근데 이 거리가 말이야 거리가 길 때는 이게 거리가 최소한대로 짧아지는 게 얼마가 되느냐면 볼텍스 여기 있고 볼텍스 코어가 있고 여기까지 의미가 있지 코어가 이렇게 더 찌그러지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 벌써 초전도가 다 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 레시프리컬 레티스 벡터에서의 Q의 제일 맥시멈 값은 인피니티가 아니라 1/, 크시. 이쪽은 0으로 해도 컨버전스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 동네로 가면은 저거를 크시분의 1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피니티가 나와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종원 하나 사야 돼. 오 5분 남았단 말이지. 이럴수록 5분 안에 다 끝내야 된단 말이지. 이럴수록 땡땡하다고 계속 타임 먹었어. 루즈타임이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루즈타임 2분. 루즈타임 2분. 오케이. 5분 내다 루즈타임 2분 7분. 이럴 때일수록 침착을 읽고 당황해야지. 여기서 보면 이걸 보면 요거 둘째 항 있지. 요거 자승항. 이거는 적어도 첫째 항보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항만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리고 썸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한 하한을 좀 잘 봐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까 Q 미니멈 Q 맥시멈 그거 람다 분의 1하고 뭐 이렇게 Q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써놓고 그걸 계산을 하면 그러면 자 Q 맥시멈은 아까 크 C분의 1이고 Q 미니멈은 Q의 람다인가 뭐 이렇게 줬으면 구체적인 거 조금 구체적으로 삼각격자인 경우에 쓰면은 왜 그러네? 자, 아까 거를 적분을 하면 y0 5파이 b 람다 자승분의 1에다가 로그에 3 플러스 람다 자승 코스로 자승 2 플러스 4파이 람다 자승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조건들이 조금 뭐 우리가 뭘 계산했지? 그래. 우리가 요걸 계산했네, 요거 그지? 요걸 계산했네, 그지? 요거 계산했으니까 요 계산한 놈을 저기다 넣고 보면. 자, 이게 왜 로가리즘이 나오는지 알잖아. Q장승분의 QDQ니까 로가리즘믹하게 함수꼴로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저기다 넣어가지고, 보면, H는, 여러분들이 맨날 그 논문에서 보던 H는 B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로가리즘믹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걸 계산을 해보면 HCO에다가, 로그 K, 로고 HC2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놓고 이거 봐라. H는 B는 H에다가 5파이 M 이렇게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하고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지, 그지? 마그네타이션은 마이너스 HC1에다가 LNK에다가 LN HC2에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내느냐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과 B 사이의 관계를 알아냈고, 그리고 B를 그래서 뭐를 알아내느냐면 이런 격자를 이뤘을 때 M하고 H하고 B 사이에 그 관계식들을 이제 처음으로 유도를 해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변수 변환을 시켜가지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말로 전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험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게 상당히 잘 맞아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뭐를 알아내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 시작한다.
마그네타이션의 이 모양새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알아낸 건 요 동네 거 알아냈어요. 여기도 아까 HCN 근처에서 한번 알아냈고 요 중간을 그려냈고 다음 시간에 요 고기를 이제 그려내고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그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로 메꾸는 거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지만 우리 방에 그거의 도사들이 곳곳에 있어. 저기 가면 김원정 도사라고 그 젊은 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대 도사라고 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던 김정대 도사가 있고 또 여도사 김경희 여도사도 있고 너무 많이 썼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말이야. 이거 몇 년 됐는데 이거 일본에서 가져온 이 시료들 있지. 이 시료들 놓고서 지금 실험을 하면은 그냥 논문인데 요즘에 하도 뭐 리서치 토픽이 많은지 말이지.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시료들을 다 내가 얻어왔는데 별로 요새 진전이 없어. 응? 쓰기만 하면 논문인데 말이지. 쓰기만 하면 어째 쓰기만 하면 논문이 왜냐면 아무도 그 시료를 만들어낸 적이 없고 새로운 시료인데 새로운 시료에서 막 엄청난 거를 봤다. 그게 다 필요 없어. 맨 처음에 기본적인 파라메타를 알아야 그거를 해석을 할 거야. 그거를 근데 우리가 뭐를 잘하는 이게 아나이소트로픽한 건데 그러면은 그레인들이 막 미스얼라인 돼 있는데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온라인 할 줄도 알아야 온라인 할 줄도 알아. 모든 테크놀로지하고 기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브레인하고 날리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이게 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짜로. 왜냐면 모든 게 다 돼 있으니까. 근데 뭐 1,000원짜리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권 수표를 다 발로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박사학위 받는 동안에 피지컬 EVP에 논문 몇 개나 되겠나 할게요. 근데 이거는 뭐 재는데 일주일이면은 그 다음에 뭐 샘플은 다 있겠다. 온라인 하는 법 알겠다. 재는 기계 있겠다.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다 있겠다. 우리 많이 주셨어. 길 가다가 이렇게 10만원짜리 지폐, 100만원짜리 지폐 그거를 다 발로 해가지고 그래서 마그네타이션 이쪽은 하이티시스 볶음닭의 마그네타이션 우리 실험실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이 퀄리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NPMS가 맨날 저렇게 일주일씩, 2주일씩, 3주일씩 쓸 수가 있어서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